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3만 7,468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4만 6,071명, 완치 9만 1,321명으로 집계되어 4.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우리 기업인이 인도네시아 입국 시 14일간의 격리 면제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 기업인은 한국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14일간의 격리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방문을 희망할 경우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현지 초청 기업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등 관계 부처에 초청 서한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이 이뤄집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관광 목적인 외국인의 입국은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9월부터 외국인 관광을 허용하겠다는 발리와 코모도 섬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해양투자조정장관은 관광산업 복원을 위해 국내 관광객에 집중하자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대신 온라인 재택근무가 가능한 외국인 기술자가 발리에서 일하도록 유치하는 방안과 인도네시아 내국인이 발리의 병원에서 의료 관광을 누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국가 예산안을 제출하며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을 컴퓨터 고장에 비유하며 재부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내년도 예산 집행 시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제약 및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시설 개혁에 집중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보르네오섬 중부 칼리만탄 농경지 개발 사업과 인적자원 개발 사업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팜유 생산 국가 중 하나로서 팜오일 원유 100%로 만든 바이오디젤 개발에 박차를 가해 원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팜유 국내 소비량을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카르타 주지사는 최근 자카르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사회적 제한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무실, 병원, 공공장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차 없는 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카르타 노동청장은 11일까지 총 56개의 사무실이 폐쇄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49개의 사무실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폐쇄되었으며 나머지 7개의 사무실은 보건지침 위반으로 2차례 경고를 받은 후 강제 폐쇄되었습니다. 자카르타 노동청은 11일까지 총 3,407개 회사를 단속하여 389개의 회사에 1차 경고문을 발송하였고 101개의 회사에 2차 경고문을 발송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자카르타 경찰청은 차량 홀짝제 위반 차량을 단속한 결과 하루 1000여 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600여 대를 경찰관이 적발하였고 나머지는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무인 단속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참고로 홀짝제 위반 차량은 50만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관계부처는 교통체증 축소에는 차량 홀짝제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며 홀짝제 시간을 없애고 하루 종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방조제 축조 기술을 바탕으로 자카르타의 수해를 막기 위한 자카르타 대방조제 설계를 7월에 마무리하고 오는 연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해수면 상승과 지하수 개발 등에 따른 지반 침하 문제로 자카르타 해안의 경우 연평균 18cm씩 지반이 내려앉고 있어 해안 제방을 쌓아도 바닷물이 제방 위로 넘어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대방조제 설계를 새만금 방조제 축조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에 맡겼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방조제와는 달리 수해 방지라는 목적에 맞게 자카르타 대방조제를 중간에 5개의 교량을 연결해 총 21.1km 중 3.4km 구간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개방형 방조제로 구상했습니다. 이에 오는 연말까지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결정하게 되면 약 4조 원이 넘는 세부 설계와 방조제 건설 공사를 비롯해 16조 원 규모의 내부 농지 조성에 대해 한국 건설사들이 수주하는데 더 유리할 전망입니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네덜란드가 아닌 우리에게 설계를 맡긴 것은 새만금 같은 대규모 방조제 축조 경험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다른 프로젝트 설계를 원활히 마무리하고 농경지 개발을 통한 식량 개발에서도 양국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건설 중인 전기차 공장이 내년 3월 완공될 전망입니다.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현대 전기차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2021년 3월에 완료된다며 2021년 말 최종 생산때까지 많은 시험 가동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전기차 공장은 연간 최대 25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며 현지 근로자 3,500여 명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요 생산 차종은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모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면 현대차는 기아차와 함께 전 세계에서 연간 957만 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연산 1,000만 대 고지가 눈앞에 다가온 셈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시장은 최고 80%에 달하는 관세 등 높은 무역 장벽 탓에 현지 생산 거점 마련이 중요한 곳 중 하나이며 인도네시아 전기차 공장은 현대차의 아세안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내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대자동차 공장 완공 시점에 맞춰 관련 세제와 규정을 정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철도공사는 발리의 무궤도 자율주행 고속철도인 ART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RT는 중국에서 개발한 철로 없는 기차로 가상의 레일을 자동 주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교통수단입니다. 국영철도공사 대표이사는 현재 발리 주정부와 투자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전하며 ART는 응우라이 국제공항에서 사누르 지역까지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ART를 선정한 이유는 선로를 설치해야 하는 일반 철도 공사보다 초기 자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바섬 외 타 지역의 철도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정비된 철도 노선은 총 1025km입니다. 또한 발리의 철도 인프라 사업도 국가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리뚱 지역의 한 마을에서 사람을 공격한 거대 악어가 덫에 걸린 후 마을 사람들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해당 악어는 몸길이가 4.5m, 몸무게 500kg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였으나 최근 여러 주민을 공격해 추적당했고 포획된 뒤 이틀 만에 탈진해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어 포획 소식에 지역 천연자원보호국 관계자들은 악어를 보호지역으로 옮기기 위해 마을 지도층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지역 주민들은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천연자원보호국 국장은 지역 주민들은 악어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마을에 재앙이 닥칠 것으로 믿었다고 전했으며 2016년에도 악어가 포획되었지만 같은 이유로 악어 구조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악어를 불도저에 실어 마을에서 정한 매장지로 옮겼고 머리를 분리해야 안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악어의 머리와 몸통을 분리해 따로 묻었습니다. 한편 보호기관은 검사를 해본 결과 죽은 악어는 최소 50년 이상 살았던 개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교민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는 플라파 가딩에서 총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13일 플라파 가딩에 위치한 루꼬 로얄 가딩 스퀘어에서 51세 현지인 남성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루꼬에 있는 자신의 상점에서 나와 점심 식사를 위해 근처에 있는 집으로 향하던 중 총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항상 비슷한 시각에 점심 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향하며 도보로 이동하던 중 뒤에서 누군가에 의해 발포된 4발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장소는 피해자의 상점에서부터 불과 50m 떨어진 곳이며 경찰은 4발의 탄피를 해당 장소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총격을 가한 뒤 바로 도주하였으며 현재까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고 피해자의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인도네시아 현장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FAQ 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기념한 우리 기업의 경영지원 웨비나를 8월 19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합니다. 웨비나는 인터넷을 의미하는 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로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세미나를 뜻합니다. 해당 웨비나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이후의 인도네시아 투자, 노무, 세무, 인증 현안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를 맡아 주요 현안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줄 계획입니다. 해당 웨비나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서 코트라 자카르타 오피셜을 검색하신 후 해당 계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 방식으로 발표가 실시간 송출되는 웹 세미나 행사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들을 댓글로 바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신청 절차와 등록 절차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고로 발표 자료와 책자를 원하시는 경우 코트라 이메일 주소로 기업 소속과 성함 정보를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